여러분 안녕하세요. 가전주부입니다. 핫한 최신 제품은 가전주부와 함께. 나 아이패드 샀다? 토사구 패드다, 업그레이드다 말이 많지만 결국 다 아이패드 사고 싶어가지고 알아보던 거 아니었어요? 그 마음 알아. 저도 빨리 사고 싶어서 이게 그지 같은 환율 속에서도 샀습니다. 한국에서 산 거보다 뭐 거의 10만 원 좀 더 넘게 비싸게 주고 산 거 같아요. 아이패드 프로 4세대 12.9인치 샀고요. 컬러는 자 이렇게 스페이스 그레이 컬러를 샀습니다. 용량은 많이 물어보시는데 512GB로 샀어요. 그리고 와이파이 모델로 샀습니다. 왜 1테라가 아니고 왜 셀룰러가 아니고 512의 와이파이를 샀냐? 여기다가 이제 앞으로 또 액세서리들도 지금 필름 3만 몇천 원, 그리고 임시로 쓸 그런 케이스도 한 2만 얼마짜리 샀지. 그리고 매직 키보드 나오면 45만 원 또 사야 되지. 앞으로 지금 살 것들이 많이 남아가지고 걱정이 너무 돼요 지금. 제가 이거 언박싱을 라이브로 했는데요, 많은 분들이 휘어지는지 자꾸 뭐 강도 테스트 해달라, 던져달라, 막 부러뜨려 봐달라 라고 하시는데 제가 나중에 성공해서 큰 사람 되면 한번 시원하게 부러뜨리겠습니다. 50만 되면 아이패드 하나 사서 부러뜨려 보겠습니다. 절대 안 될 것 같아요. 아이패드 구매 관련한 영상들도 많이 올렸었고 소소한 활용 팁들도 종종 많이 올렸었어요. 저는 아이패드 프로 2세대보다 3세대로 오면서 이 엣지 투 엣지 디스플레이라고 하잖아요. 굉장히 베젤이 얇아지고 터치 아이디가 없어지고 페이스 아이디로 바뀐 그 시점부터 정말 디자인에 와 이게 더 좋아질 게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했고, 역시 제 생각과 일치하게 뭐 이렇게 크게 더 좋아진 건 없이 나왔습니다. 외관으로 봤을 때는 디스플레이도 동일하고요, 뭐 소재도 동일하고, 그래서 강도도 뭐 이전 세대보다 더 강해졌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다만 딱 외관에서 봤을 때 이 카메라 있죠, 이 카메라가 이렇게 달라졌죠. 그래서 아이패드 프로 3세대 구매하셨던 분들은 라이다 스캐너라든지 뭐 카메라가 뭐 좀 달라졌다고 해서 굳이 이거를 구매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지금까지는 들고 있고요. 이게 11인치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카메라 쪽을 이렇게 보시면은 모양 차이는 이제 여기서 정도 느끼실 수 있다, 이게 다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기존에도 이제 카툭티가 있었기 때문에 바닥에 놨을 때 물론 약간 뜨는 건 있어요. 그리고 얘도 그래서 케이스 없이 쓰기가 사실은 조금 걱정되는 게 사실이에요. 근데 그거는 뭐 4세대의 특징이라고 볼 수는 없고 원래 3세대도 카툭티가 있었습니다. 11인치랑의 크기를 이렇게 비교해보면은 2인치 정도 커진 건데 실제로 체감하는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. 이거 11인치를 사야 될까 12.9인치를 사야 될까 걱정을 진짜 많이 하시는데요. 두 개 다 사라 이러면 욕먹겠지? 집이나 사무실처럼 어떤 공간에서 놓고 쓰실 분들은 12.9인치가 당연히 더 시원시원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지만, 이동을 하시는 분들,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11인치 셀룰러면은 12.9인치 와이파이랑 거의 가격 비슷하잖아요. 그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해요. 키보드 같은 게 붙고 이러면 무게가 무거워지거든요. 근데 11인치랑 12.9인치 뭐 적지만 어쨌든 무게 차이가 있고,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핸드백 같은 데 들어가는 것도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. 잠깐 이제 막 써보면 느낀 게 문서 보기에 너무 좋겠다 싶은 거예요. 책 보는 시원함이 진짜 달라요. 11인치 같은 경우에는 가로로 이렇게 책을 2페이지를 보면은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었거든요. 그런데 얘는 정말로 진짜 책 사이즈를 이렇게 펴가지고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실제로 A4 용지와 사이즈를 비교를 해도 세로 길이는 A4 용지보다 조금 더 얘가 작지만 가로는 거의 비슷하고, 이제 A4 사이즈의 문서를 볼 때는 정말 이게 최적화된 사이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11인치보다 이제 사이즈가 크고 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무게감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. 차이가 좀 약간은 손에 부담이 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이 자체도 그렇게 무거운 편은 아니에요. 굉장히 얇기도 하고요. 이렇게 드니까 손이 약간 아프다, 한 손으로 들기. A12Z, A12G가 들어가는 것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업그레이드라고 하고 5세대 존버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11인치는 두 번째라서 2세대라고도 하긴 하는데 저 그냥 프로 3세대라고 지칭을 할게요. 이 프로 3세대에는 A12X 바이오닉 칩이 들어갔었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는 A12Z 바이오닉 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. A10X 퓨전보다는 2.6배가 빠르다라고 나와 있는데 A12X 바이오닉보다는 한 8에서 10% 정도 빠르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 10%가 아쉬웠던 분들이 계실까? 저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.
다만 3세대에는 7코어 그래픽 프로세서가 들어가는데 이제 여기에는 8코어 그래픽 프로세서가 들어가는 거, 그 점이 향상이 됐고, 램 같은 경우가 원래 이게 4GB였었어요. 최고 사양만 6GB를 줬었는데 이번에는 4세대는 전 모델 다 6GB. 잠깐 이거 세팅을 하고 뭐 설정을 하고 그럴 때는 당연히 뭐 느낄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는 뭐 모르겠지만 조금 더 사용을 해보면서 뭐 긱벤치 같은 것도 한번 돌려보고 그건 또 다음 리뷰에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. 이번에는 카메라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자, 이 카메라가 원래 기존에는 그냥 광각 카메라만 들어갔었어요. 근데 이번에는 광각이랑 초광각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. 1000만화소 f2.4 초광각, 1200만화소 f1.8 광각. 이거는 이제 라이다 스캐너라고 하는 건데 AR과 관련이 된 겁니다. 아니, 아이패드로 사진 찍는 사람이 있어? 아이패드로 영상 찍는 사람이 있어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사실 그렇게 많이 보진 못했어요. 일반 사람들 중에. 근데 인테리어 공사 같은 거 할 때는 이걸로 찍더라고요. 이 뷰파인더 자체가 이제 굉장히 큰 뷰파인더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. 그리고 또 즉각적으로 이 앱에서 불러와서 뭐 작업도 할 수 있고 이런 편의성 때문에 이 카메라를 쓰시는 분들이 있고요. 프로는 정말 그런 업무상 쓰는 분들을 위해서 나온 정말 프로 모델이기 때문에 난 카메라도 안 쓰고 좀 너무 비싸고 오버 스펙인데 하시는 분들은 에어, 그냥 아이패드, 미니 이렇게 또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왕이면 해가지고 그냥 이걸로 넷플릭스만 보시는 분들도 다 프로를 산다는. 근데 저는 정말로 굳이 그러실 필요는 절대 없다고 봅니다. 소리 좋아. 기본에 있는 측정 앱을 켰는데 세상에 사람을 비추니까 키가 그냥 바로 나오더라고요. 키 속이신 분들 아이패드 조심하세요. 저는 지난 신체 검사 때는 169인 줄 알았는데 뭐 169도 나오고 그러다가 168 이렇게 나오고 하더라고요. 약간 한 1cm 정도 오차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공주형도 179cm인데 180이 나오더라고요. 180. 예. 굉장히 흡족해 하더라고요. 정확하네 아이패드가 막 이러면서. 펜슬은 2세대 지원이 됩니다. 저 기존에 쓰던 펜슬 여기에다 붙여가지고 쓸 수 있어요. 이렇게 붙이면 충전되면서 블루투스 연결이 되는 건데 이렇게 쓰면 돼서 펜슬은 따로 구매하지 않아도 되니까 10만 원 굳었네요. 꼭 애플 정품이 아니더라도 블루투스로 키보드, 마우스, 트랙패드 다 연결이 됩니다. 컴퓨터처럼 쓰거나 특정 앱에서 특정 작업을 하실 때는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특히 맥 쓰시는 분들은 트랙패드가 너무너무 편한 걸 아실 텐데요. 여기에도 연결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프로 3세대에서 4세대로 혹시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액세서리 호환이 되게 걱정이 많이 되실 거예요. 근데 이 카메라 구멍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3세대에서 쓰던 액세서리를 4세대에 붙여서 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뭐 이거를 카메라를 뚫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하지만 4세대 액세서리는 3세대에다 붙여서 쓸 수 있어요. 그래서 나 매직 키보드 진짜 써보고 싶었는데 이런 분들은 아이패드를 바꾸지 않고 그냥 그 키보드만 이제 5월에 출시되면은 그거 사시면 되기 때문에 뭐 액세서리 때문에 업그레이드 할 필요는 없으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. 아이패드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이 책 두꺼운 거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. 그냥 요 카메라로, 요 카메라 되게 좋아요. 요 카메라로 착착착 사진 찍어가지고 PDF로 만들어 놓으시면은 정말 여러 가지 책 이렇게 들고 다니지 않으셔도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손으로 붓으로 종이에다 그리는 거랑 좀 다르긴 하지만 이 화구통 진짜 무겁거든요. 이만한 거를 이렇게 종이도 항상 들고 다녀야 되고 이렇게 들고 다녀야 돼요. 이 세트만 한 40만 원 되는 것 같은데 솜씨만 좋으면 사실 이게 디지털로 한 건지 그냥 손으로 한 건지 알 수 없을 정도의 뭐 그런 그림들도 완성이 되기도 하고요. 다음 거 기다리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차기 버전에 이제 새로운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될 거고 그게 LED다 이런 거를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루머이고 뭐 제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출시된 적도 없으니까는 그거 이제 또 그때 나오면 그때 또 지갑으로 혼내줘야죠. 뜯고서는 신제품을 샀다는 그런 즐거움, 그리고 저는 11인치를 쓰다 보니까 12.9인치 새로운 사이즈를 쓴다는 이런 즐거움은 있지만 사실상 제가 쓰면서 사용감 같은 게 많이 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는 않아요. 그래도 신제품 구매는 언제나 설레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 여러분들께 정말 3년 만에 어렵게 꺼내는 얘기인데요. 유튜브 한 지 거의 3년이 다 돼가요. 근데 그 안에 제가 그런 부탁을 많이 안 드렸었는데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세요.
초보들도 쉽게 쓸 수 있는 앱들이나 본점 뽑을 수 있는 방법들 많이 연구해서 계속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조금 더 활용을 해보고 어떤 점이 더 달라졌는지 또 추후에 또 사용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저는 이게 와이파이 6가 지원이 되거든요. 그래서 와이파이 6 공유기 사러 갑니다. 안녕!